미니멀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프라 2주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폴란드로 내일 이동합니다. 패킹을 해야 되는데 벌써 밤 11시예요. 세계여행 6개월 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행자들의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아이템들이 꿀템이고 어떤 아이템들이 좀 비추천템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패킹할 때는 이것저것 꿀템들이 많은데요. 비너라고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 같이 생긴 건데 그거를 배낭에 이곳저곳에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진짜 배낭여행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뭐 컵도 달고 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달고 다니시거든요. 저희는 크록스 슬리퍼를 항상 뒤쪽에 매달고 다닙니다. 빨래망이 있어요. 빨래망 잘 아시죠? 실제로 빨래망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을 나누는 기능도 있어요. 뭐 여기에 속옷을 넣는다든가 파우치로 써서 화장품을 넣는다든가 그런 용도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냥 막 구겨지니까 안에 내용물에 맞춰서 형태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스포츠 타올이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얇고 잘 말라요. 근데 보통 에어비앤비에 가면은 수건을 하나, 뭐 많게는 2개까지 주는데 하나만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타올을 저희는 4개 정도 갖고 다녀요. HDMI. 에어비앤비에 가면은 TV가 뭐 없는 집도 있지만 TV가 있는 경우에 한국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랩탑이나 뭐 아니면 휴대폰이나 뭐 미러링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미러링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HDMI를 통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산 자전거 자물쇠인데 이게 진짜 좋은 게요. 유럽은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뭐 저희는 아직까지 당해본 적은 없고 당하고도 싶지 않지만 배낭을 이렇게 적재를 해놓고 요것만 딱 걸어놓으면은 진짜 세상 행복하게 기차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필수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톱깎이는 뭐 한 달 이상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현지에서 사실 수도 있지만 자꾸 그렇게 부피가 크지 않으니까 한국에서부터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인 오프너. 유럽은 와인을 많이 마셔서 집집마다 와인 오프너가 있기는 하지만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당연히 사비겠죠? 사비로 구입을 했고요. 이거 외에도 뭐 병따개라든지 조그만 칼이 있기 때문에 뭐 맥가이버 칼까지는 소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단한 키트가 있으면은 이용한 것 같아요. 주방에 식용 가위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위로 뭐 고기도 자르고 식재료를 많이 자르는 편인데 외국은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식용 가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한국에서 갖고 오시기 힘들 거예요. 아마 가위가 반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지에서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나라에서 나라를 이동하거나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는 식재료를 저희가 다 갖고 다녀요. 저희는 한 달 살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고추장, 된장, 간장, 뭐 다시다, 소금, 후추, 설탕 할 거 없이 그런 기본적인 식재료는 좀 갖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다시다랑 설탕이랑 소금 같은 가루류는 그냥 갖고 다니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액체류 있죠. 간장이라든지 뭐 식용유라든지 액젓이라든지 그런 액체류는 터지기가 너무 쉬워요. 꼭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기차에서도 흐르고 이렇게 넘치고 터지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조그만 페트병, 물 페트병 있죠. 그래서 조그만 거를 마시고 그거를 비워서 거기에다 잠그고 다녀요. 그 일반 페트병이 잘 잠기고 잘 열리지 않아서 그게 가장 이동하기에는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방심할 수는 없으니까 봉지를 또 싸고 봉지를 또 싸고 봉지를 이중으로 싸서 다니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는 상비약이겠죠. 처음에 왔을 때는 크게 필요가 없었어요. 뭐 아플 일도 그다지 없고 했는데 이제 개월 수가 지나가면서 감기도 걸리고 뭐 멀미약도 먹을 일이 생기고 배탈도 나고 이런 일이 조금씩 생기면서 상비약이 하나둘씩 줄어갔습니다. 그래서 배탈약,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뭐 요 정도는 멀미약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추천템은 사실 여기서 보여드리기가 힘든 게
저희가 이미 버린 제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빨랫줄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국 나가서 빨래 넣을 데 없으면 쓰일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결국 그거는 한 번도 못 썼어요. 웬만한 에어비앤비에는 다 빨래 건조대가 있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빨랫줄을 걸 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굳이 빨랫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비는 그냥 비 오면 편하게 뭐 나름 쓰일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일단 우산조차 저희는 잘 쓸 일이 없어요. 사실 한 달 살기를 하다 보면은 비가 오는 날은 거의 외출을 안 하고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산 쓸 일조차 별로 없었는데 우비는 더더욱 없겠죠. 그래서 우비는 가져와서 몇 달 갖고 다니다가 결국엔 한 번도 못 쓰고 버렸습니다. 그 외에는 비추천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계절용품입니다. 8월부터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복이라든지 수경이라든지 수영 모자라든지 그거는 지금까지 아직 있고요. 스노클도 저희가 잘 쓰긴 했는데 그 큰 거를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갖고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갖고 다닌다고 한들 1년 동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이죠. 쓰고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도 선글라스 같은 경우엔 또 한국으로 보내자니 또 조만간 또 쓸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글라스도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오스트리아에서 스키와 보드를 탔는데 그때 구매했던 고글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가 한 번밖에 쓸 수가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스노클은 그래도 저희가 좀 싸구려로 샀거든요. 슈퍼에서. 근데 고글은 그래도 알프스까지 가서 최대한 저렴한 걸 사긴 했지만 그래도 버리긴 아까워서 다음 달에 저희 엄마가 오시면 엄마 편에 보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추천템하고 비추천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간혹 왜 캐리어를 안 끌고 가방을 메고 다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자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더 튼튼하고 뭐 수납 공간도 크고 더 편하잖아요. 끌고 다니기. 그런데 유럽은 조금 사정이 달라요. 일단 유럽 바닥이 워낙에 이렇게 돌바닥이 많고 계단이나 언덕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도 바닥이 이렇게 축축하고 하면은 캐리어를 끌고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배낭을 선택을 했고 배낭이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좋냐? 그거는 아니에요. 배낭을 메고 다니면 기본적으로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막 지치고 어깨 아프고 그런 최대 단점이 있긴 하나 뭐 미니멀하게 제가 이제 또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미니멀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래저래 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유럽 여행은 캐리어보다는 배낭 여행을 추천을 합니다. 결국 어제 밤에 패킹을 못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게 되었어요. 어제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잤어요. 그래도 어쨌든 패킹을 마쳤으니까 이제 폴란드로 떠납니다. 가십시다. 프라하 여행 어땠나요? 프라하 여행은 맛있는 음식이 많았던 여행이었습니다. 랜드마크 같은 경우엔 사실 비슷비슷해서 동유럽은 큰 감흥은 없었지만 뭐 전체적으로 음식이 맛있었다. 프라하의 비둘기란? 우리의 벗이죠. 빵집에도 그냥 막 걸어 들어오고요. 걸어 들어왔다가 또 날아서 그냥 나가고 아주 후리합니다, 아이들이. 제가 원래 코트를 안 가져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코트를 가져오는 바람에 짐이 하나 더 늘었어요. 여기 바닥이 되게 울퉁불퉁하고 언덕이에요. 설상가상 언덕에 지금 약간 습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르지도 않고 돌바닥에 제가 어제 말한 그 3박자를 전부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캐리어를 끌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물론 배낭도 무겁지만 여러모로 배낭이 용이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계단이 보여요. 아, 계단에서 진짜 최악이거든요, 캐리어는. 저희는 아주 빠르게 딱 2정거장만 이동해서 프라하 중앙역에 내렸어요. 근데 이제 진짜 기차역을 찾아야 돼요. 저희는 10시 15분 기차인데 아직 10시 11분 거밖에 전광판에 안 떠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15분 거 뜨면 그거 맞춰서 플랫폼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타야 될 기차가 EC115인데 이게 원래 바르샤바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스케줄이 변경이 돼서 여기 다 빨간불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로 나눠진 거죠. 한번 갈아타서 여기까지는 갈아타서 바르샤바까지 가라라고 해서 이게 맞는지 인포메이션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직행이랍니다. 타면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화면까지 보여줬는데도 뭐 직행이라고 하는 거 보면 유럽 기차가 되게 애매해요. 플랫폼도 자주 바뀌고 연착도 잘 되고 스케줄도 자주 바뀌고 그래서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돼요.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맥시멀리스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짐이 되게 많았거든요. 보통 사람들과 같이 짐이 항상 많았어요. 그런데 배낭여행을 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짜 미니멀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도 좀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더 비움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한국에서 여행을 떠나올 때만 해도 아 뭐 이거 꼭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버리고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되게 컸는데 또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라고 없는 거 없고 필요한 거는 다 어디서든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가져오고 싶은 걸 만약에 다 가지고 왔다면 바리바리 이고지고 다니는 그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버리고 오길 잘했다 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도 큰 타격이 없어요. 컴퓨터, 휴대폰, 여권만 가져가면 그 외의 거는 막 이렇다하게 미련 남을 물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여기 올 때도 아 진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일주일 한 달 지나니까 생각도 안 나고 그게 뭐였는지조차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미니멀한 생활을 시작하게 됐지만 나쁘지 않다. 지금 기차를 탔는데 과연 정방향으로 갈 것인가 역방향으로 갈 것인가. 움직인다. 역방향이다. 역방향 당첨. 분명히 저희가 열차의 머리 방향을 보고 자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저희가 탄 기차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초록색에 앉아 있어요. 여기가 기관차예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해서 바로 짐칸 뒤에 여기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정방향인 줄 알고. 근데 웬걸? 왜 일로 가냐고. 역방향으로 최소 4시간, 최대 9시간 동안 갈 예정입니다. 왜 최소 4시간이고 최대 9시간이냐면 저희가 갈아타야 될지 직행으로 가야 될지 또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가지고 이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역방향이어도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낫죠? 한 번에 가는 게 낫지. 역방향. 커피와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배가 고프네요. 아니 그거 이거 별이에요? 끊어 먹어야 돼. 손으로.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완전 딱딱한데? 켜서 빵을 어제 샀더니 너무 딱딱하네요. 아니 이거는 이 빵 자체가 뭐야? 오늘 사도 딱딱했을 것 같아. 에스프레소 마키아또, 카푸치노. 제가 유럽의 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일반 커피숍이든 슈퍼에서든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아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아이스 라떼, 카푸치노, 뭐 이렇게 에스프레소 마키아또, 모카까지는 있는데 다 우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순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찾기 힘듭니다. 우유가 안 드는 냉커피, 그러니까 일명 냉커피가 없어요. 다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레시피 좀 옛날 거야? 다 TOP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옛날 거야? 저희는 앞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되게 프라이빗해요. 하지만 역방향. 그리고 이놈의 빵이 엄청 딱딱해. 거의 망치 수준의 망치.
유럽은 진짜 기차든 버스든 뭐 지하철이든 다 강아지를 데리고 타요. 지금 저희가 지금 4시간에서 9시간 이동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개가 이만한 개를 데리고 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얌전히 앉아있어. 심지어 무념무상이야. 잠들었어. 심지어 잠들었어. 귀여워. 여기는 기차에 전원 플러그가 있어가지고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차는 진짜 잘 돼 있어요, 유럽이. 제가 2023년 들어서 하루에 2시간 책 보기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밀리의 서재를 1년 구독해서 쓰고 있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여행 중이니까 일반 종이책은 볼 수가 없고 전자책을 처음으로 구독하고 읽고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피디도 휴대폰으로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어제 짐 싸느라고 1시간밖에 못 봐가지고 오늘 3시간 채워야 돼요. 지금 저희가 보후민역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서 1시간 정도 정차를 하고 이제 바르샤바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뭔가 좀 깔끔하지 않습니다. 열차의 앞부분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머리를 채워서 다른 선로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1시간을 있을 거라고 지금 어플상에는 나오는데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진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차 중인 건지. 저 원래 여기 1시간 떠 있어서 잠깐 내려서 뭐 먹을 거 사올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으면은 생이별했을 뻔했어요. 안내 메시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아무런 디렉션이 없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역방향 한 4시간 몇 시간 탔죠? 맞아. 11시 15분, 12시 15분, 1시 15분, 2시 15분. 벌써 4시간 탔어. 불독이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뭔가 그 특유의 억울한 표정 있죠. 지금 코 골고 있어. 심지어 코 골고 있어요. 들리시나요? 아니, 잠드는 속도며 코 고는 거며 누구랑 되게 비슷하네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정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 보우민이라는 경유지에서 1시간 동안 정차해서 있다가 이제 지금 출발하는데 드디어 정방향으로 갑니다. 다행히 4시간은 역방향, 5시간은 정방향. 여기가 체코 끝이고요. 5시간을 내리 달려서 바르샤바로 갑니다. 이제 곧 폴란드인가요? 그렇지. 체코에서 폴란드로 이동. 저희는 드디어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9시간을 달려왔어요. 근데 괜찮죠? 진짜 확실히 터키에서 매운맛을 보고 와서 그런지 기차 여행은 되게 쾌적하고 저 1분도 안 잤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비행기보다도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수벅이 있네. 바르샤바. 오! 여러분, 여기 삼성도 있고 바로 옆에 LG도 있어요. 와, 진짜 바르샤바역 나오자마자 실화임? 엄청 번화했어요. 맥도날드나 먹고 갈래? 오, 쇼핑몰도 엄청 크고 완전 동유럽과는 다른 나라예요. 도시 냄새가 스멀스멀. 와, 너무 좋은데요? 폴레뉴야 맥도날드야. 폴레뉴 먹고 싶다. 아, 오늘 토요일 밤이구나. 폴란드 오면은 술 좀 안 마셔야지 생각했는데 왜 벌써 맥주 땡겨? 너무 우리 하루 종일 쫄쫄 굶었어. 맞아. 빵 하나 먹고 맥주 하나랑 짜파게티 먹자. 뭔데 이렇게 번화번화해? 여러분, 역시 여행은 도시, 시골, 도시, 시골. 이런 패턴을 갖고 여행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가면 너무 좋다 싶고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오면 더 좋다 싶어요. 자본주의 냄새가 솔솔이야. 뭐 코카콜라부터 해서 간판에 다 붙어 있어. 엄청나게 오랜만에 종이 티켓을 넣고 나왔어요. 이거 기억나죠? 아 이거 진짜 옛날 우리나라 것 같다. 옛날에 우리나라 여기도 가운데 줄이 있었는데. 나가는 건 그냥이요? 네, 내가 유럽에 와서 나갈 때 찍은 걸 본 적이 없어. 시골 동네 또다시 아이고. 집이 싼 데는 이유가 있지. 이상하다. 지하철을 몇 정거장 타고 왔는데 다시 동유럽으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집을 좀 저렴한 데를 구하다 보니까 약간 외곽으로 구했는데 또 이렇게 한적한 시골 도시가 펼쳐졌네요. 얼른 집에 가야지. 왜 갑자기 불가리아가 생각나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짜파게티를 끓였어요. 저희한테 허락된 유일한 음식. 그리고 맥주를 한 캔 사왔어요. 왜 사람들이 집이 크면 큰 대로 물건을 채우고 집이 작으면 또 작은 대로 물건을 꽉꽉 채우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방이 크면 뭐 어쨌든 그 가방에 꽉꽉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욕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가방이 작으면 또 작은 대로 메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제 가방이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또 언젠가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조금 더 작은 가방으로 가볍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럼 저는 오늘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첫째 날을 이 이름 모를 맥주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